대학 수학능력시험 한국사 출제위원들은 한국사 8종 교과서에 기초를 해서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그렇다면 한능검 출제위원은 무엇을 보면서 무엇에 근거를 해서 한능검 문제를 출제를 할까요? 만약 우리가 이것만 할 수 있다 그러면 가장 효율적으로 한능검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비밀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바로 최근 기출 3회가 되겠습니다. 500제 기출문제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 기출 150문제만 보면 충분하고요. 63회 한능검 문제 같은 경우는 최근 기출 3회에서 무려 49문제가 나왔습니다. 단 한 문제 10번 사카탄만 빼고서 모두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다고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한능검 문제를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를 보시면은요, 63회 기출 분석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62회 복붙이 14문제가 되겠고요. 이거는 뭐냐면은요, 62회의 오답선지를 오려서 정답으로 만들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61회에서는 7개, 60회에서는 한 문제가 복붙이 되겠고요. 무려 22개 문제가 최근 기출 3회 오답선지가 그대로 63회에서 정답선지가 됐습니다. 62회만 제대로 풀어도 81점을 맞을 수가 있었었고요. 60회, 61회, 62회에서 제대로 풀었을 때 풀 수 없는 문제는 단 한 문제, 석합탑 문제뿐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빠르게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이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를 보시면은요, 1번 문제는 항상 그렇듯이 1점짜리로 선사시대 문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절대 구석기 유적지, 신석기 유적지, 선사 유적지를 절대 외울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선사 유물, 사진 외울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런 것들은 모두 준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번 회차 같은 경우에서도요, 단 하나 주먹도끼를 위해 지문에서 찾으면 되는 것들이고요. 답은 뭐였었냐면요,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서 거주하였다. 이게 62회의 오답선지였었는데 63회에서 정답선지로 화려하게 변신을 했습니다. 오려서 붙였었다라는 것들이죠. 따라서 62회의 문제만 제대로 풀었다 그러면 63회 1번은 아주 가볍게 맞출 수 있었습니다. 다음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문제는 복붙은 아니고요, 연관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62회에 2번 문제 오답으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음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다. 누구나 알다시피 책화는 동해의 풍습이 되겠고요. 책임지고 화를 당한다라는 말이 되겠죠. 따라서 동해에 책화가 있다라 그러면은 동해의 제천 행사는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해의 무천, 동무라도 이렇게라도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63회 2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동해를 주면서 선지가 뭐였었냐면요,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오려 붙인 수준은 아니지만 연관 주제를 통해서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63회 3번 문제는 62회하고 61회의 연관 주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많이들 이 문제가 어려웠었다라고 그러는데요, 최근 기출 3회만 보면은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61회에 오답선지에 뭐가 나와 있었냐면요, 지방장관으로 욕살, 처려, 근지가 있었다.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당연히 푼다 그러면은 욕살이라든지 처려, 근지가 고구려의 지방관이다. 이걸 알고 있으면 되는 것들이고요. 62회에 기출에 뭐가 나와 있었냐면요, 태학을 설립하여 인재를 양성했었다. 이게 지문으로 있었네요. 그래서 63회 문제를 보시면은요, 여기 녹살, 욕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걸 몰랐다 하더라도
철여 근지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가 고구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밑에 지문에서 태학과 경당을 두어서 교육을 하였다. 요거를 가볍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철여 근지, 욕살 이런 게 전혀 어려운 선지가 아니었었고요. 최근 기출 3회 모두 있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이제 4번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이것도 직접 연관이라고 나와 있네요. 계백, 황산, 백제 멸망, 고구려 멸망, 따라서 삼국통일의 가정이 되겠습니다. 7세기에는 거의 매번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까지 나오고 있죠. 그래서 63회 기출에는 어떻게 나왔었냐면요, 계백하고 홍산벌 전투를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제가 멸망하는 그 과정이잖아요. 따라서 사비성 함락, 사비성이 백제의 마지막 성이라는 것만 알면은 가볍게 풀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이전 기출 3회에서 모두 해결이 된다라는 것들이고요. 5번으로 가겠습니다. 5번은 60일의 복부시라고 나와 있네요. 60일의 문제를 보시면은요, 당항성 영암이 국제무역항이었다. 이게 나와 있었고요. 63회 문제 같은 경우는 울산 당항성이 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능검 선지의 특징이 뭐냐면요, 절대로 그 자체는 오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항성하고 고려의 병난도를 같이 집어넣지 않는다라는 거죠. 같은 시대 것만 집어넣고 있습니다. 62회에는 뭐가 나왔었냐면요, 병난도에서 인삼을 파는 송의 상인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62회 문제를 풀었을 때 병난도라는 문제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병난도는 국제무역항이지, 그러면 역사적으로 국제무역항이 어떤 것들이 있었지라고 했었을 때 통일 신라시대의 울산이라든지 여기 나와 있는 당항성이라든지 영암 이런 것들 공부를 해야 되겠고요. 고려는 병난도, 조선은 뭔지 아십니까? 조선은 유교적인 검약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절약을 강조를 했었기 때문에 국제무역항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통일신라하고 고려의 국제무역항만 알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거를 공부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울산항, 당항성 이런 것들을 가볍게 골라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은요, 62회의 복부시 되겠습니다. 62회 진성영학의 시무책 10여 절을 올렸다. 채치원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그게 그대로 개혁안 10여 절을 올렸다가 복사해서 붙였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는, 복사해서 붙인 14문제에 대해서는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미 소개를 했기 때문에 아주 가볍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벌써 7번이 되네요. 62회 복부시 또 되겠습니다. 62회 8번 문제 뭐가 나왔냐면요, 화랑도를 국가조직으로 개편했었다. 당연히 진흥왕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63회에서는 진흥왕이 주인공으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4번에 국가조직으로 화랑도를 개편하였다. 이게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62의 선지만 제대로 분석을 했다 그러면은 가볍게 맞힐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을 보시면은요, 연관주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63회 8번을 보시면은 건원, 대응, 천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호가 인대건 보통 이렇게 해요, 그죠? 인한, 대응, 건응에서요. 그래서 대응이라는 거는 문항의 연호가 되겠고요. 문항 때의 일을 골라주세요.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62회에 뭐가 나와 있었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상경성의 평년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해가 상경으로 옮겼을 때가 바로 문항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고르라는 문제가 되겠고요. 수도를 상경 용천부로 옮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거의 연관 주제 62회만 제대로 풀었다 그러면은 정답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은요, 10번 문제. 이것만 최근 기출 3회가 아니었었다라는 거죠. 이거는 물론 기본적인 문제이기는 하는데요.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경주 불국사에 있는 탑을 골라라. 이런 문제가 나와 있었고요. 최근 기출 3회에서는 석가탑이 없었습니다. 56회에 여기 1번에 얘가 석가탑이 되겠고요. 따라서 여기 석가탑을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능검은 만점을 맞아야 되는 시험이 아니고요. 일정 이상의 자격, 인증을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한 문제 정도는 찍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 문제였었기 때문에 맞추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은요, 이제 벌써 11번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11번 문제는, 복부시라고 나와 있네요. 62에 보시면은요, 후당과 5월에 사신을 파견했다. 견훤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63회에 후당과 5월에 사신을 파견했다. 그대로 그냥 갖다가 붙였습니다. 우습게 문제를 맞출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12번 문제도 복부시라고 나와 있네요. 광덕, 준풍, 물론 광종에 대한 연어가 되겠고요. 63회 문제에서 강독, 준풍 등의 연어가 사용되었다. 그대로 갖다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맞힐 수가 있는 문제였었고요. 그 다음 13번 문제를 보시면은 61회에 복붓이라고 나와 있었고요. 62회에는 연간 주제로 나와 있습니다. 복붓을 먼저 보죠. 61회에 보시면은요, 관악 진흥을 목적으로 양형고, 현명한 사람을 양성한다, 기른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관악이 너무 침체를 하고 사교육이 성행을 했기 때문에 관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이런 정책들을 썼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63회에 양형고를 설치하여 장학기금을 마련했다. 이게 답이었었고요. 62회에 연간주제로서 뭐가 나와 있냐면요, 국자감에 칠제라는 전문 강좌를 뒀었다.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 칠제가 나온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되어서 서적포라든지 양형고를 공부를 했다 그러면은 60일에 복붓으로 갈 필요도 없이 맞힐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책임기출 3회, 이게 바로 진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14번 문제 복붓이라고 나와 있네요. 광군사의 통제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었죠. 거란이라는 애들 같은 경우는 크게 난동을 부린다. 긁고 난동,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광군사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광은 미칠 광자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난동을 부리는 애들을 대처를 하기 위해서 광군사 내지는 광군을 조직했다. 이렇게 보시면은요, 아주 가볍게 맞힐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3회 15번 문제도 복붓이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요, 선지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지문에 이 귀여운 고려 청자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가볍게 청자 상감 모란문 표주박 모양 주전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선지로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복붓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1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연간 주제가 되겠네요. 여기를 보시면 18번에 62에서 뭐가 나왔냐면요, 불교 개혁을 주장하면서 수선사 결사를 열었다. 진울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본다 그러면 당연히 진울의 다른 것들을 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개혁적 입장에 앞장섰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었고요. 63번 1번 선지에 참선을 강조하고 도노 점수 있지 않습니까? 한 방에 깨닫고 점점 수양을 한다. 그러니까 도노 점수라든지 정해쌍수라든지 수선사 결사라든지 이런 거를 연간해서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 선지 하나만이 아니라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것도 가볍게 맞힐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번 문제를 보시면요, 이것도 연간 주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요동을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당연히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같은 경우를 봤었을 때 과전을 지급한다. 과전법이 되겠습니다. 이 순서가 될 텐데요. 61회에서 뭐가 나왔었냐면요, 최영이 천령이 설치에 반발하여 요동정부를 추진을 했다. 그런데 이성계가 가다가 회군을 했었다라는 건 당연히 이어질 테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62회에서 관수공급제가 실시됐었다. 이 선지가 나오면 너무나 당연하게 과전법의 변천을 가야 됩니다. 과전법이라는 것들은요, 조선이 세워지기 1년 전에 웃기는 애들이라고 그랬었죠. 나라를 먼저 세우는 게 아니라 나라의 경제 제도였었던 과전법을 1년 전 1392년에 조선이 세워지기 때문에 1391년에 과전법을 먼저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우리 역사에서 이런 경우가 북한이 되겠습니다. 1946년 토지개혁을 먼저 하고 1948년에 정부를 수립합니다. 딱 두 번이 되겠고요. 이 과정을 보시면은 가볍게 맞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복붓이 나와 있네요. 쉬어가는 코너가 되겠습니다. 62회에서 뭐가 나왔었냐면요, 전시가 제도를 마련하여서 그거를
63회에서는요, 관리에게 전지와 시지, 전지라는 것들은 토지가 되겠고요, 시지라는 것은 뗄나무를 얻을 수 있는 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시가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게 과전법하고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9번 문제가 왔는데요. 61회 복부시고 62회는 연관 주제가 되겠습니다. 무슨 문제였었냐면요, 탕평책이 나와 있고 균역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영조에 관한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61회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요, 정치체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속대전을 간행하였다. 속대전, 경국대전의 개정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이 통치체제를 정비하고자 속대전을 간행하였다. 이게 복부시 되겠고요. 62회에서도 어떻게 나왔냐면요, 붕당정치의 폐단을 시정하고자 탕평비, 탕평책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전통편이 나와 있었습니다. 영조의 손자가 되겠죠. 정조가 대전통편이 되는 거고요.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영조는 뭐였지? 할아버지는 속대전,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은 대전해통,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면 가볍게 맞힐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20번 문제로 왔네요. 물 한 모금 마시고 가겠습니다. 자, 거기를 보시면은요, 직접 연관됐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은요, 김종직, 조의잼은 무오사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화 거의 한 번 걸러서 한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무갑기열, 이게 최선이라고 그랬죠.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무오갑자가 연산군 때 있었다. 이거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26번 문제, 62의 26번 문제, 김종직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김종직을 부간참시, 시체를 꺼내서 목을 친 이런 사건이 바로 무오사라는 걸 알았다 그러면은 가볍게 연산군 때 나번을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21번 문제도 연관 주제라고 돼 있는데요. 아까 한번 본 거네요. 62의 23번에서 관수강급제가 시행됐었다. 이렇습니다. 과전법, 그 다음에 뭘로 바뀌죠? 직전법. 직접 일하고 있는 현직 관리에게만 준 것이 바로 직전법이 되겠고요. 이게 세조 때고요. 여기서 말하는 관에서 걷어서 간에서 준다라는 거는 성종 때가 되겠습니다. 이 변천을 알고 있다 그러면은 가볍게 맞힐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는 직전법을 시행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세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관 주제로서 가볍게 맞힐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22번 또한 연관 주제가 나와 있네요. 62의 문제에서 뭐가 나왔냐면은요, 예한향약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이게 바로 이항이 되겠고요. 제가 다른 곳에서 여러 번 강조를 했듯이 이항이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라이벌이었었던 이이가 무슨 향약을 했었는지, 이거는 바로 해주 향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에 있어서 이 책도 봐줘야 됩니다. 성악 10도는 이항 거고요. 성악 지변은 이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는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이황은 이 다음에 황으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이가 집요한 사람이고 해조 집요하게 요청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볍게 해주 향약이 나와 있고요. 성악 집요가 되겠습니다. 3점짜리 문제인데, 따라서 이 황이 나온다 그러면 이까지 연관 주제를 정리를 하면 맞힐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62의 연관 주제가 되겠고요. 62의 문제에서 두 문제가 연관이 돼 있네요. 예를 들면 21번에서 기해예송에서 기년설을 주장하였다.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요, 기해년이 나와 있고요. 송시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시열을 알아달라. 이게 바로 언제였었냐면요, 예송논쟁은 광인효 현에서 현종이잖아요. 이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조선시대 왕들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종 때가 되겠고요. 여기 나와 있네요.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졌다. 이름하여 동서분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63회 23번 문제에서 나와 있네요.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졌었다. 이게 선조 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현종이 됐었죠. 그 사이에 있는 거는 바로 인조반정이 되겠습니다. 광인효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연관 주제로서 가볍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책임기출 3회입니다. 500제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연간 주제라고 나와 있네요. 60일의 연간 주제를 보시면은요, 조총부대를 이끌고 나선정벌에 참여했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 이 선지를 봤을 때 항상 우리는 뭐까지 설명을 하냐면은요, 나선정벌, 러시아를 정벌하러 갔다라는 뜻입니다. 누가요? 청나라가. 그래서 청나라가 우리 좀 도와줄래? 그래서 무슨 코미디를 하게 되느냐면요, 예, 인조 때 뭐가 되는 것들이냐면요, 항복을 하자는 삼전도에서 치욕적인 항복을 하는데, 인조의 아들내미인 효정이 바로 북벌을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병사들을 키우게 되는데, 그게 나와 있네요. 어영청을 강화해서 북벌을 추진을 하는데, 이걸 알고서 청나라가 너희들 우리를 치기 위해서 기른 군대 있잖아, 그거 러시아 칠 때 좀 빌려줘. 이래서 빌려간 사건이 바로 조총부대 파견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청나라하고 관련이 되는 거고요. 여진족. 그래서 어영청을 강화하여 북벌을 추진했었다. 요게 연간 선지로서 골라주시면 된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25번 반 정도가 왔습니다. 자, 집중해서 보시면 복부시네요. 다행스럽게도 가볍게 보겠습니다. 61회에 상품작물이 널리 재배됐었다. 이게 조선시대가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애들 담배, 면화, 생강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는 거면 오류로 만들지 않기 때문에 상품작물 이것만 보시면 되겠고요. 63회에서 인삼, 담배 등이 상품작물로 재배되었다.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이렇게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62의 연간 주제가 될 텐데요. 62의 19번에 국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비변사가 생겼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비변사라는 이름을 설명할 때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변방에 대비한다. 그래서 63의 문제에 나와 있네요. 변방의 방비를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비변사라는 걸 알면 될 것 같고요. 흥선대원군이 집결한 시기에 없어졌다. 이걸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변방에 대비한다라고, 그래서 임시기구로 생겼다가 이게 상설기구, 최고기구가 되다가 바로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없어진다. 그 과정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27번이 되겠고요. 이것도 연간 주제가 되겠네요. 몇 회예요? 61회가 되겠습니다. 뭐가 나와 있냐면요, 5번에 세안도가 나오고 있네요. 혹시 모를까 봐서 그림도 주고 세안도라는 이름까지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정희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밑에서 김정희에 관련된 선지, 북한 삼비가 진흥한 순수비였다라는 걸 고증했었다. 요걸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가볍게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60일의 연간이 또 나와 있습니다. 60일에서 신유박해로 천주교도가 처형되었다. 이게 있기 때문에 달랑 신유박해만 선조 때 아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박해도 알아야 되겠죠. 정조 때 신해박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순조 때 정조가 죽고 나서 아들내미 때 신유박해가 있는 거예요. 해유 이렇게 요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해박해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해가 그렇게 크지 않았고 신유박해에서 유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 정약용 같은 사람들이 유배를 가게 됐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3회 문제에서요, 3점짜리로 나왔네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윤지충이 나와 있고요. 이게 신해박해가 되겠습니다. 해충 이렇게라도 외울까요? 사람 이름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간에 신해박해 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유명한 병인박해가 되는데, 하간에 그 사이에 있었던 걸 고르라고 그랬을 때 황사양의 백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유박해가 있었을 때 천주교 국가들로 하여금 병사를 출동시켜서 조선을 정벌해달라 이렇게 보낸 그 비단에 쓴 편지 사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61회에 신유박해가 나와 있었을 때 이걸 가지고서 그 앞에 박해, 뒤에 박해를 연관해서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60회 연관 주제가 나와 있네요. 평양 관민이 제네럴 셔머노 사건을 셔머노를 침몰시켰다 나와 있고요. 63회에서 대동강에 침입한 제너럴 셔머노를 격침시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의 복부시 되겠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복부시긴 하지만 이게
규수하고 연관된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양 관민이 제너럴 샤모노 사건을 불태웠을 때 그때의 평양에 있었던 평안도 감사가 바로 박규수가 되겠고요. 그래서 박규수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그러면 제너럴 샤모노를 격침시켰다. 이거를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많이 왔습니다. 30번이 되겠네요. 연관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0회 뭐가 나와 있었냐면요, 청과 일본 사이에 텐진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냐면요, 조약이 너무나 중요하죠. 이모군란 이후에 제물포 조약이 있는 거고요. 조청 상민 수륙무역 장정이 있습니다. 갑신정 면태는 뭐가 있냐고요? 여기 말했던 바로 텐진 조약이 있는 거고요. 한성 조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 다음에 맺어지는 조약을 꼭 챙기셔야 되는데 이게 갑신정변이잖아요. 그래서 한성 조약이 체결되는 계기가 되었다. 요거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관 주제로서 가볍게 고를 수 있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60일의 문제가 되겠고요. 직접 연관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게 그 유명한 제암리 학살 사건이 되는 거고 3.1운동을 고르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암리 학살 사건 이렇게 가볍게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60회 복부시라고 나와 있네요. 60회에서 음본위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었다. 언제요? 제1차 갑오개혁 때 궁극기무처 이런 거를 이제 연관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63회 32번이 음본위제를 도입하였다. 요게 바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복사해서 붙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33번 문제로 가보시면은요, 62에 직접 연관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물 한 모금 마셔보겠습니다. 거기를 보시면은요, 62에 36번 문제 뭐가 나왔었냐면요, 그 사람들 간의 대화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거기를 보시면은요, 간민공동회 개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간민공동회 독립협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63회에서 간민공동회를 개최하여 헌의육조를 올렸다.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책임지출 3회만 풀면은 거의 모든 문제 한 문제 빼고 해결이 된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책임기출 3회를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면 모든 것을 맞출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험 보기 전에 책임기출 3회에 나와 있는 주제들을 따로 집중적으로 뽑아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62에 직접 연관이 나와 있습니다. 35번 문제에 뭐가 나와 있냐면요, 친일 인사 스티븐스가 나와 있네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스티븐스라는 애가 언제 들어오게 되는지를 당연히 말을 해야 되겠죠. 제1차 한일협약 러일전쟁 기간입니다. 그때 들어와서 친일적인 발언을 하다가 장인은 전명훈에 의해서 장전에 의해서 박살이 나게 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63회 문제에 그게 나와 있네요. 제1차 한일협약의 내용을 알아본다. 누구를 알기 위해서? 스티븐스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말을 했었던 3회만 보면은 충분하다라는 말을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마저 풀겠습니다. 자, 62회 복붙이 되겠네요. 임병찬이 독립의군부를 조직하였다. 이게요, 62회에 나왔었는데 63회 35번 문제로 고정의 밀지를 받아 독립의군부를 조직하였다.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의군부를 공부했다 그러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36번 문제는 직접 연관이라고 나와 있네요. 오래 붙이지는 않았었고요. 62회 39번 문제에 누가 나오고 있냐면요, 조선혁명군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 무장투쟁이 되겠고요. 저는 따로 무장투쟁에 대해서 1시간짜리를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도 그 강의를 보면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조혁, 한독, 쌍대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조선혁명군, 그 다음에 한국독립군 이렇게 나오고, 한국독립군이 했던 전투 이름이 쌍성보 대전자령. 그래서 이때는 대전자령, 한국독립군, 지청천 이게 고르라는 문제였었고요. 그래서 63회에서는 뭐가 나왔었냐면요, 양세봉에 관한 문제가 나왔었고요. 여기 나와 있네요. 양세봉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조혁이 했던 전투를 고르면 되잖아요. 영릉과 흥정성 전투를 골라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가볍게 조혁,
한독상대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60일에 복붙이 되겠네요. 아주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0일에서요 뭐가 나왔냐면요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의 철폐를 요구하였다 나와 있었고요. 63회 37번에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 철폐를 요구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정 같은 문제는 매번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63회에 나왔기 때문에 64회는 나오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3시간 이내로 끝내겠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이건 지금 30분 이내로 끝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60일에 복붙이 되겠습니다. 60일에 뭐가 나왔었냐면요 조선인에게 태양을 지평했었다. 일제의 정책 1기가 되겠습니다. 가볍게 태양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2에 복붙이 또 나와 있네요. 거기를 보시면은요 62에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나와 있고요. 63회에서 그대로 내고 있습니다. 조선어 학회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62에 연간 주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62에 두 개가 나와 있는데요 39번하고 41번이 되겠네요. 39번에서 조선혁명 간부학교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유명한 원봉이, 두봉이, 세봉이에서 김원봉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요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설립했다. 원봉이기 때문에 이 아저씨는 누가 봐도 김구 아저씨죠.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41번 문제에서는 뭐가 나왔냐면요 좌우합작 7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해방 이유가 되겠죠. 46년도에 1차가 되겠고요. 46년도에 좌우합작 7원칙이 되겠고요. 제가 말하려고 했었던 거는 미소공동위원회도 46년에 1차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실패를 하자 이게 나오는 거죠. 좌우합작 7원칙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누구냐면요 옆에 나와 있는 바로 좌우합작위원회 여운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운형 같은 경우는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었다. 요거를 골라주시면 될 것 같고요. 리을번이 나와 있는 독립척성중앙협의회 이거 같은 경우는 너무 길기 때문에 독촉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선지 괜찮습니다. 이승만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이승만은 나쁜 사람. 그래서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이 돼서 한반도의 분단의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 빨리 분단하자라고 독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 보시면은요 41번 문제는 62회 복붙이 되겠습니다. 뭐가 나왔냐면은요 국회가 민의원 참여 양원제 이거 같은 경우는 짱면 정부가 되겠습니다. 장면 정부, 짜장면 정부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이 짜장면을 뒤집어 엎은 사람이 바로 그네 아빠가 되겠습니다. 박정희. 그래서 민의원, 참의원, 양원제가 운영되었다. 틀린 선지로서 고르라는 문제였습니다. 가볍게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논란이 됐었던 그 문제가 되겠네요. 63회에서 잘못 출제를 해서 모두 정답으로 인정한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또 따로 올려놨었기 때문에 왜 이 문제가 오류였었는지 그것들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도 62회에서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 바로 앞에서 했었네요. 1차는 46년, 2차는 47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6.25 전쟁 기간에 볼 수 없는 사건은 미소공동위원회의 개최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볍게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또 가볍게 넘어가게 복붙이 나와 있네요. 평화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의 조봉암이 구속되었다. 이승만의 말기가 되겠고요. 그대로 선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볍게 골라줄 수 있겠습니다. 나름 어려웠었던 3점짜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서도 7.4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됐었다. 포인트는 그거죠. 7.4기 때문에 1972년 7월 4일이 되겠고요. 이거에 의해서 김일성을 만나야 된다라고 핑계를 대면서 박정희가 나도 권력을 좀 줘 그러면서 10월 유신 이 말에 대해서는 기출선지에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달에 10월 유신 체제가 성립하게 된다. 따라서 3개월 차이밖에는 안 나지만 원인과 결과다. 사이에 있었던 거는 서울과 평양에서 7.4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되었었다. 이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신체제라는 거는 대통령의 임기가 6년으로 한다. 이걸 보시면 유신헌법이기 때문에 그거를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45번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연간 주제가 나오고 있네요. 62회에서 최저임금제 이거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한평 고구마 피해 보상 운동 이런 게 나와 있었는데 고구마라고 해서 수험생들에게 충격을 줬던 문제가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고구마를 알고 풀라는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선지에서 지워가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조금 안 지워지는 것들이 바로 최저임금이 되는 것들이고요. 저는 그렇게 설명을 했네요. 최저임금이 왜 전두환 대머리 아저씨일까? 이걸 설명을 했을 때 전두환은 국민들을 살인마는 최저한도로 억압을 했었다. 따라서 최저임금제가 바로 전두환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것들을 봤었을 때 이거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대통합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 선지들이 지금 나왔죠. 지문들이. 후금에 맞서서 정봉수, 결정적인 것이었었고요. 제일 앞에는 살리타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장왕, 고구려가 망할 때가 나와 있었고요. 용골산성에서 종봉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후금의 침입 이렇게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그 문제하고 연관이 돼서요. 지역 문제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62회에서 만상이 대청, 청나라 무역이라는 뜻이요. 그래서 청나라 무역을 했었다. 이걸 보고서 만상은 청나라 이렇게만 외우는 거는 멍청한 짓이 되겠습니다. 조선후기의 사상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죠. 만상은 의주에 있었던 상인이고요. 의주의 옛날 이름이 용만이래요. 그래서 의주에 있었던 상인을 만상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또 하나 보시면 너무나 당연하게 이때 동시에 있었던 동네에 있었던 상인, 부산이 되겠죠. 동네에 있었던 상인은 바로 내상, 동네이기 때문에 내상이라고 부른다. 요것까지 당연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다고 그러면은 내상이 무역활동을 전개했었다. 부산에 가는 선제로서 가볍게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 왔네요. 49번 문제를 보시면은요. 60회 연간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른바 개헌이 될 텐데 계속 했었네요. 대통령의 연임을 3연임으로 제한했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있어 369 삼선 개헌 69년이 되겠습니다. 국회 해상권 아까 봤었던 유신헌법이 되겠고요. 대통령의 임기를 7년으로 했었다. 욕심많은 전두환 살인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 5년 단임 현재의 헌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가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이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이거 통일에 관한 문제가 나와 있고요. 남북한 유엔에 동시 가입했었다. 이게 61회의 선지가 되겠고요. 그게 바로 남북한 국제연합에 동시에 가입하였다.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연합을 가입을 했었기 때문에 북한에서 남북기본합의서라든지 비핵화선언을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거 같은 경우도 원인과 결과에 해당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유엔에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이렇게 북방정책이 나오고요. 노태우 정부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 주제를 공부를 했다 그러면 가볍게 맞힐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지금 쭉 살펴봤듯이 기출 500제도 필요가 없다라는 것들이고요. 최근 기출 3회 150문제만 연간 주제를 포함하여 제대로 푼다 그러면은 이 다음에 있었던 64회 심화 문제에서 우리는 가볍게 1등급을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저것 많이 보지 마시고요. 최근 기출 3회를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꼭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